안녕하세요, 에스티입니다. 이번에 할 것은 갤럭시 Z 폴드4 두 달 사용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장단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장점은 이번 갤럭시 외부 디스플레이가 비율이 바뀌었잖아요. 이전에는 25대 9 비율이었나? 그랬는데 이번에는 23.1대 9 비율로 바뀌면서 확실히 이제 외부 디스플레이 사용성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갤럭시 Z 폴드4가 가로 비율이 좀 더 길어지면서 외부 디스플레이 자체를 볼 때 좀 더 시야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타자를 칠 때 양호하다고 느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외부 디스플레이로 유튜브로 보시면 이 조그마한 부분이 영상,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라서 좀 아쉽긴 한데, 이게 16대 9 비율 영상이거든요. 잘리는 게 너무 많고,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게, 이 부분 보시면 아직까지 잘리는 부분 좀 있는 게 비율이 좀 더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일단 외부 디스플레이가 가로 비율이 좀 바뀌면서 많이 사용성도 증가했지만 조금 더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넓은 화면이 큰 장점이다. 예를 들면 폴더블에 새로 나온 태스크바가 아래 이런 식으로 떠요. 애니메이션 자체도 나갔을 때 이런 식으로 홈화면에서 미리 저장해둔 앱을 눌러서 나오는 애니메이션까지 뜨거든요. 장점이 뭐가 있냐? 최근에 사용했던 앱, 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받고 있는 모든 앱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트위치를 선택을 해서 가운데다가 놓든 아니면 아래다가 놔서 분할 화면을 하든 원하는 위치에다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이 화면을 잘 쓸 수 있는 큰 장점이 아닌가. 넓은 화면을 쓸 때 태스크바가 있으면 좀 거슬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설정해서 꾹 누르면 사라지게 하는 거, 다시 생기는 거,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태스크바랑 멀티뷰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장점이 뭐냐? 유튜브 같은 경우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자동 회전을 돌려놓고 반으로 접으면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시청 가능한 거예요. 언제 이렇게 많이 쓰냐면 밥 먹을 때라든가 책상 위에 뭘 올려놓을 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영상도 보고 하는데, 모든 앱을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쓰는 앱, 유튜브, 트위치, 인터넷, 크롬 많이 보긴 하는데, 아무튼 설정에서 플렉스 모드 패널이라고 들어가시면 옆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보가 하나씩 떠요. 자체적인 앱을 지원하는 거랑 지원이 안 되는 거랑, 아니면 지원은 안 하지만 플렉스 모드 패널로 인해서 지원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앱이기 때문에 자동 회전을 했을 때 접으면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플렉스 모드가 지원을 자체적으로 안 한다면 설정에서 플렉스 모드 패널로 키면 상단창 내리기랑 그다음에 캡처, 밝기, 소리, 이 버튼은 이번에 나온 가상 패드인데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보통 영상을 볼 때 이 플렉스 모드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지원한 앱들은 세로 고침이 되는 게 없었는데, 이 플렉스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세로 고침이 좀 되더라고요. 영상을 좀 중간까지 보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플렉스 모드 돌리면 크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또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봐야 되는데 조금 단점이지 않나. 근데 트위치는 세로 고침이 돼도 생방송인과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유튜브나 아니면 트위치 볼 때 플렉스 모드를 자주 사용하고, 인터넷은 좀 적고 크롬은 거의 안 사용하는 편이에요. 플렉스 모드 사용할 때는. 그래서 약간 장점이긴 하지만 단점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플렉스 모드에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 이처럼 커버 디스플레이가 바닥으로 가면 안정감은 있어요. 흔들리거나 하는 건 없는데 커버 디스플레이에 흠집이 갈 수 있고, 이렇게 각도를 좀 더 늘리면 균형감은 못 잡고 뒤로 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를 바닥으로 했을 때 하면 안정감이 사라져요. 이런 식으로 끝부분만 건드려도 흔들리지만 각도를 늘렸을 때 아까보다는 더 잘 버티는 게 보이죠. 이 부분은 제가 사용하다가 커버 디스플레이를 보통 바닥에다 두는데 각도를 늘려가지고 흔들리면 이제 반대로 돌려서 사용하다가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플렉스 모드를 언제 사용하냐면 여기 있는 버튼, 이게 커버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버튼인데, 이걸 누르시면 어떻게 찍고 있는지 상대방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렇게 사용했을 때 반을 잡으면 아래를 찍고 있지만 상대방한테도 보이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음식 촬영할 때, 물건을 촬영할 때도 좋고,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이 카메라인데,
기존의 폴드 3가 플래그십에 비해서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폴드 4는 카메라 성능이 그래도 플래그십만큼 올라왔다.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려 했는지 말씀드리면, 영상을 찍을 때 동영상이 어떻게 촬영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촬영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핸드폰을 구매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여기 아직 UDC를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카메라 성능은 굉장히 안 좋아서 사진을 찍으면 좀 뭉개져 보일 수 있다는 거. 이쪽에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 카메라도 그렇게 좋은 성능이 아니어가지고 커버 디스플레이든 내부 디스플레이든 셀카를 찍으실 때는 셀피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셀피를 누르시고 핸드폰을 펼쳐달라는 말에 뜨면 펼쳐가지고 외부 카메라로 지금 셀카를 찍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왜냐면 내부 카메라든 외부에 있는 이 카메라든 성능이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촬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촬영하면 좀 아쉬운 게 손으로 잡는 게 좀 애매해가지고 그게 좀 아쉬울 수 있긴 해요. 카메라 성능까지 해서 총 4가지 장점 말씀드렸고, 이제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제가 손에 땀이 좀 많은 편이라서 부분이 유광으로 되어 있어요. 가끔씩 손에 땀이 많으면 한 번에 안 열리거나 제가 지금 보실 대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좀 많고, 이쪽 부분이 좀 자국이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좀 유광보다는 무광으로 했으면 좀 더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냥 이건 뭐 제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측면에 지문 인식이랑 전원 버튼이랑 같이 있어요. 누르시면 잠금 해제가 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되는 것 때문에 삼성페이 결제하실 때라던가 큰 장점이라 보실 수 있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측면 인식 버튼이 오른손에 딱 맞게 되어 있어도 괜찮긴 한데 왼손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측면 버튼이 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지문 추가를 하실 때 보면 핸드폰을 열고 지문을 등록해 주기 바란다 하기 때문에 펼치면 지문 인식이 그립감이 좀 애매해져요. 손으로 접었을 때랑 펼쳤을 때는 그립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른손은 문제가 없는데 왼손을 좀 등록하실 때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반을 접었을 때 등록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접했을 때랑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삼성에서 좀 업데이트로 좀 아쉬운 부분? 세 번째 단점은 뭐냐? 케이스를 사전 예약을 했을 때 받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렇게 모듈로에서 빠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잘 나왔는데, 이 기본 핸드폰 무게가 263g이거든요. 케이스를 장착해서 펜까지 끼면 317g이 돼요. 굉장히 무겁죠. 그렇다고 펜을 빼서 300g이거든요. 이게 케이스 하나로 한 40g이 되는 건데, 뭐 이것까지 감안해서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펜을 딱 빼고 급하게 필기를 해야 되는데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필기가 안 돼서 잠금을 해제해야 되고 무조건 펼쳐야 돼요. 일단 그냥 빠르게 펼쳐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새 노트 작성 눌러서 작성하는데 바닥에 내려놓을 할 때 이런 느낌. 물론 모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져가지고 두고 펼친 다음에 다시 노트를 펼쳐서 사용하셔도 되긴 하지만 어느 순간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펜이 수납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도 안 된다는 것도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단점은 뭐냐면 넓은 화면이에요. 이 장점인데 단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쇼츠라든가 아니면 뭐 전체 화면을 볼 때 지금도 있긴 한데, 아무튼 넓은 화면이 아직까지 또 오류가 좀 많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제가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경우 볼 때 웹툰은 괜찮아요. 뭐 사진을 오히려 크게 보면 더 좋을 수 있는데 웹소설은 한 번에 보이는 양이 너무 적어서 반으로 접었을 때 보는 양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웹소설을 볼 때는 차라리 접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UDC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UDC가 이쪽 상단에 있는데 옆에 있는 센서가 더 신경 쓰일 때가 많다. 이번에 UDC가 배열을 좀 바꾸면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를 확실히 느끼긴 했어요. 보시면 티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글자가 올라갈 때 지금 하하 부분이 지금 UDC가 있는 부분인데 보았을 때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검은 화면에서는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흰색 화면에서는 오히려 흰색 부분에서 좀 더 카메라로 봤을 때는 티가 좀 더 많이 나 보이는데 그렇게 거슬린다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제가 게임 같은 경우로 4가지를 준비했는데 옆에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UDC도 거의 신경이 안 쓰이다가 만약 그 위에 글자가 올라가는 경우 아니면 보이는 게 있으면 그게 UDC인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일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게 좀 민감하신 분들은 많이 보이긴 하겠죠. 근데 저는 잘 신경이 안 쓰이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내구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시면 일단 힌지 자체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고, 제가 이대로 썼다가는 한 6개월이면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될 뿐더러 이 부분에서는 기포 빠지는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고 나서 결과를 만약에, 일단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고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따로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아마 이걸로 끝인 것 같으니까 유바!